네,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앞에 전반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일반 브랜딩의 대상들이 기업과 어떤 제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특정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나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국내나 해외에서 할 것 없이 도시 브랜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자, 도시 브랜딩을 통해서 특히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지금 강의 이번 학기에 또 하고 있는 자, 광고 홍보 사례 연구에서 많은 또 5개 광고 또 캠페인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아마 좀 제가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나라는 이제 빛을 활용해서 인천이나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제천은 의림지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런 곳에서 자, 빛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관광지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실제로 뭐 그동안에도 그 이전에도 많은 관광객이 오시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한마디로 도시 브랜드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도 자, 마케팅적인 관점을 자,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떤 자생력이 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외 브랜드 사례에 대한 도시 브랜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도 자, 그런 굿즈들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팔리고 있거든요. 저도 뭐 몇 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77년 자, 뉴욕에서 자, 지금 이제 뉴욕의 캠페인을 도시 브랜드 캠페인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래픽 디자인인 자, 밀턴 글레이저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I love 뉴욕이라는 캠페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1989년도에 입학을 했을 때만 해도 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도시 브랜드, 그때는 도시 브랜드라는 개념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홍보 캠페인 사례로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그런 홍보 캠페인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뭐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 밀턴 글레이저가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향년 91세로 이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웠는데요. 자, 어찌되었던 우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 그분께서 자, I love 뉴욕의 어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서 자, 이것이 자,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자, 도시 브랜드의 굉장히 자, 성공 사례로 자,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 I love, 러브 뉴욕 캠페인은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불과 한 3, 4년 차에 2001년 9월 11일에 자, 우리가 9.11 테러라고 하죠. 자, 우리 쌍둥이 빌딩,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자, 우리,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자, 그때, 자, I love you 뉴욕의 그 초기 캠페인의 어떤 그런 슬로건들이, 자, I love 뉴욕, 자, more than ever,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보다 더 좋은 어떤, 자, 나는 좀 더 전보다 더 뉴욕을 더 사랑하겠다는 어떤 개념으로 조금 더 바뀌게 됩니다. 수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도시 경관을 활용해서 이제 관광객을 유입을 하려고 자, 역시 도시 곳곳에 이런 식으로 I love 뉴욕 이렇게 좀 어떤 조형물들을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걸 늘까 말까 하다가 저희 평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학교가 평택대학교니까 우리 안성 IC 들어오시면 자, 우리 좌회전 하시기 전에 정면에 아마 그런 약간 조형물 같은 게 비슷하게 보이시죠? 자, 어떤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저희가 또 국내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국내 사례도 자, I love 뉴욕, 자, 뉴욕처럼 굉장히 이제 이런 조형물들을 그 해당되는 자치구 안에 자, 곳곳에다 이제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들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굉장히 어떤 그런 경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트라이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자, 굿즈까지.
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 모자, 티셔츠, 뭐 이렇게 뭐 머그잔도 할 거 없이, 자, I love 뉴욕의 어떤 그런, 자, 우리 로고 타입이 들어가 있는, 자, 그런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또, 자,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제가 듣기로는 매년 한 300억 정도 이상의 수입을, 자, 이 굿즈를 통해서, 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관광객이 오셔서, 자, 그 지역사회에 자, 소비를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자, 소비들도 굉장히 많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오신 분들이, 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물건도 쇼핑도 하실 텐데, 자, 이렇게, 자, 직접적인 굿즈를 구매하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어떤 부가적인 어떤 매출까지도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자, 굿즈 판매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자, 도시를 더욱더 견실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캠페인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자, I love 뉴욕 캠페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많은 기사들 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1989년도에 입학을 해서 자,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자, 그 홍보 캠페인 사례였는데, 자, 지금 제가 시간이 흘러서 보다 보니 굉장히 도시 브랜드의 가장 어떤 레전드처럼 자,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자,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I love 뉴욕 캠페인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국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아까도 제가 제천시랑 인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 그 사례는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국내에서는, 자, 다른 사이트는 아니고요. 자, 서울시의, 자, 강남구청이, 자, 실제 도시 브랜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현재 강남구청장이시고요. 자, 일단 슬로건이 미미위 강남입니다. 나, 너, 우리. 되게 의미도 좋죠.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 자, 이렇게 해서, 자, 물론 슬로건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심볼을 다 만들어서, 자, 이것들 하나의, 자, 강남구의 하나의 상징처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면, 자,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자,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TBWA 건물입니다. 저희는 뜨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즉 신사역이라는 얘기죠. 자, 신사역에 자, 중앙 분리대 이 화단에 이렇게 미미위 강남이라고 하는 조형물을, 자, 우리 I love 뉴욕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죠. 여기는 아예 뭔가 하나의 어떤 건물처럼 하나 적어놨는데, 자, 이렇게 넣어놨고요. 물론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주요 그 스팟에 강남구 자치구 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자, 강남의 어떤 미미위 캠페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자, 이건 아마 저희가 저는 지금 현업에서 우계 광고를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K-팝이라고 하죠. 우리가 삼성역 코엑스에 가시면, 자, 우계 광고 저희 표식구역이 있는데, SM타운, 자, 미디어 파사드 형태의, 전체 건물 자체가 다 하나의 디지털 매체이죠. 여기에 미미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물론, 요 매체만 해당되진 않고요. 굉장히 많은 자, 옥상 전광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강남구 내에 있는 자, 많은 자,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미미위 캠페인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 앞으로 우리가 도시 브랜드, 즉, 자, 우리가 PR의 영역에서도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조형물을 활용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조형물 활용과 그다음에 자,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미디어는, 자, 광고뿐만 아니라, 자, 홍보의 영역, 즉, 타 어떤, 그, IMC 개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도, 자, 필요로 한 어떤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자, 매개체라고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광고에서도 매체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왜냐면 미디에이티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비대면 내과 홍보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촉진 믹스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자, 홍보도,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대면의 어떤 미디어를 통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미미위 캠페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분이라든가, 자, 그런 캠페인들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슬로건만 만들고, 또 예쁘게 디자인적인 요소만 디자인적인 요소를, 접목해서 어떤 그런 조형물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또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어떤 캠페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PR도 아마 여러분들 뭐 뒤에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광고와 PR 과연 광고만이 자 과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다채널 다매체 시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광고를 회피하는 어떤 시대에 과연 왜냐하면 매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광고를 전공하고 있고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긴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 노이즈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PR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까지 사실은 PR이 뭐 광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확장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여러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여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향후에는 더욱더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네이밍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자 도시 브랜드 죄송합니다. 자 우리 브랜딩의 처음이 네이밍. 그래서 아까도 자 브랜드 이즈 더 자 우리가 네임이라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름도 아까 잠깐 제가 시그니처 우리 사인에도 조우로자를 써서 써놨습니다만 붉을주자에 조우로자에 한일자 이렇게 해서 열정적인 어떤 뭐 하나됨을 좋아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 자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고맙기 광고홍보 특강 제가 아마 그 출석 그 미션 과제를 아마 제가 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 그 당시에 하셨던 학생들은 아마 다시 한번 그때 과제 내셨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경험들이 또 쌓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를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나의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자아 브랜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거기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브랜딩에 대한 강화라고 좀 적어 놨습니다만 자 우리가 아마 지난 학기에 광고홍보 특강 시간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한 2주 정도 아마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물론 여러분들도 실습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자, 우리가 브랜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를 또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를 제가 강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 또 하나 추가적으로 당연히 이제 PR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퍼블릭 릴레이션도 자, 브랜딩의 강화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오히려 강화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실 퍼블릭 릴레이션 즉 PR이 자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브랜드를 좀 더 우리 아까 뭐 인 컨슈머 마인드 즉 소비자들 마음속에 자 넘버원 브랜드로 각인을 시키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제품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포피적인 관점에서는. 자, 또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광고적인 관점에서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좀 좋아서 그렇죠? 그 브랜드가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또 한편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미디어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타겟이 되는 어떤 그런 우리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이동 동선상에 자 우리의 어떤 자 브랜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미디어에 대한 부분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똑같은 자 형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IMC 즉 자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자 광고의 또 형제들 중에서 자 PR도 역시 자 자연스럽게 자 브랜딩의 강화의 한 요소로서 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IMC 전략에 대한 부분, 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 포피, 자, 프로모션, 우리가 포시 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죠.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이 프로모션에서, 자, 이벤트와 광고와 PR 인적 판매 SP, 자, 요것들을 우리가 I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 분명히 브랜딩에다 그쵸? 브랜딩에 마케팅마저도 전체가 다 브랜딩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자 이벤트면 이벤트, 광고면 광고, 또 PR이면 PR, 또 인적 판매 인적 판매, 자 세일즈 프로모션이면 세일즈 프로모션에 맞게끔 자, 차별적인 전략이 있어야지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즉, 하나의 어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벤트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광고만 나갈 때도 있고 하겠지만, 자, 지금의 시대에는, 자, 이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이 잘 통합적으로 인터그레이티드가 돼야지만, 자, 브랜딩에 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 필요하죠. 인터그레이티드, 그 다음에 마케팅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즉, 마케팅과 자,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합쳐져서 통합이 되어져야지만, 자, 우리가 원활한 브랜딩이 가능하다,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차별화된 선택, 또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자, 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금 더 풀어봤습니다. 아까 광고 잠깐 위에서 보셨죠? 자, IMC라고 해서 자, 퍼블릭 릴레이션 홍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PR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SP라고도 하는 세일즈 프로모션, 그 다음에 PS라고 하는 퍼스널 셀링,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마케팅까지. 자, 우리가 광고 그러면 캠페인 기획이나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티브 미디어가 가장 큰 세 가지의 축이죠. 자, 이런 세 가지의 축들 있고요. 여기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우리 PR은 뭐 언론 관계나 사원, 주주, 지역 사회, 요즘에 계속 뭐 커뮤니티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죠. 또 마케팅 PR, 그다음 공공 업무까지. 사실 PR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되게 넓죠. 자, 우리가 광고는 자, 우리가 광고주와 자, 소비자의 관계만 생각한다라면 자, PR은 사실은 자, 주주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가 빠졌습니다만 자, 소비자 관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내부의 직원들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홍보 그러면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언론 관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관계는 더욱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정부나 또 지자체의 어떤 공공 업무와도 관련이 되는 굉장히 폭넓은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그런 또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일즈 프로모션은 자, 소비자와 중개인 뭐 이렇게 해서 영역이 있다는 얘기 지난번에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PS 퍼스널 셀링은 자, 직접 이제 인적 판매 같은 경우가 아까 자,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택트 시대에는 조금 약간 여러 가지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 가지 뭐 판매 모임이나 박람회 시사회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자,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요. DM은 여러분들 DM 발송 많이 앞으로도 하실 것 같은데 현업에서 자, 이런 것들도 텔레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자, 이제 마케팅을 하는 어떤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보다 자, IMC의 광고에 자, 우리 형제들이었고, 자, 거기에 PR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은 자, 마케팅을 활성화시켜주는 하나의 촉진 어떤 프로모션인 거고요. 자, 한편으로 그런 어떤 촉진 전략들이 대부분 전부 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브랜딩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역할 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와 홍보만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광고 그러면 자, 우리가 buy me 나를 사주세요. 퍼블릭 릴레이션은 자, love me 아까 I love you 뉴욕 생각나시죠? 저는 사실 그런 계속 89년대 수업 듣고도 지금까지도 I love 뉴욕과 PR을 계속 love me를 연관시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않더라고요. 자, PR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희가 브랜드 과목이 아니라서 뭐 브랜딩, 뭐 브랜드 자산, 구축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처음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네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구축이 먼저 필요하겠죠. 사실은 브랜드 구축에 필요한 게 바로 사실은 광고가 아니라 자, 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홍보 불변의 법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 책을 제가 이제 우리 교재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거기에 보시면 자, 우리가 광고와 PR의 어떤 역할 분담, 브랜딩을 하기 위한 역할 분담을 보면
PR이 브랜드를 구축하는, 왜냐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구축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R의 어떤 기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광고는 뭐냐라고 한다면 경쟁사와 아까 말씀드렸죠, 타 브랜드와 그다음 아니면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브랜딩과 자 차별화시키기 위한 자 하나의 방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스터디하면서 왜냐면 과연 광고로만 브랜드가 구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를 맞이해서 보니까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PR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제 인식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리포지셔닝. 자 그만큼 자 PR이 단순하게 언론 관계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더 여러분들이 자, 광고의 이면에서 PR을 좀 더 넓게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PR을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저는 광고만 오로지 그냥 더 집중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폭넓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자, 우리가 PR에 과연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어떠한 자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또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PR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자 광고는 브랜드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다음 광고의 침몰. 되게 표현을 제가 좀 뭐 그렇게 썼습니다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도 최근에 유튜버 뒷광고에 대한 논란 뭐 많이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실 불거졌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뒷광고의 논란으로 뭐 사과 방송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뭐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단언 또 선언까지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뭐 1인 미디어 시대에 그쵸? 자 크리에이터들이 자 그렇게 표방을 하셨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MCN 또 회사의 어떤 관계까지도 있긴 합니다만 자 어떤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부분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 제가 기사를 한번 제가 한번 캡처해 봤어요. 제가 뒷광고 유튜버 뒷광고 했더니 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쭉 떴습니다. 뭐 한혜연 강민경 씨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왔는데 양딩까지 뭐 거의 뭐 레전드급이시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런 비용만으로는 자 뭐 보니까 MCN이 운영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뒷광고로부터의 어떤 유혹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아마 몇몇 소개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뭐 사실 유튜버들 말고도 일반적인 뭐 종편 채널에서도 사실 그런 건들이 있었죠. 뭐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되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아예 제작을 하는 어떤 이런 형태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제 광고가 점점 좀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자 과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언택트 시대에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면서 자 이제는 점점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또 일반 시청자들과 네티즌들과 모티즌들한테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좀 더 쉽지 않은 어떤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게 한편으로는 산업이 융성해지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런 또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어두운 어떤 그림자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광고가 이제 점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PR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재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PR은 오랜 시간 우리 소비자들과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이해관계자들과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자, 어떤 그런 신뢰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PR을 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광고는 자, 브랜딩 아까 처음에 나왔던 부분이죠.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 넘버원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자, 광고를 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고요. 자, 결국에는 자, 브랜드를 방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광고를 통해서 자, 넘버원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광고만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자,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형제들의 도움들, 뭐 이벤트나 또 아니면 PR이나 뭐 또 아니면 PS나 또 DM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 IMC적인 개념들이 또 역시 접목이 되어지면 자, 넘버원 브랜드가 자, 사실 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은 자, 역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PR이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좀 더 기반을 다져놓은 상황에서 자, 브랜드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강화하는 어떤 형태로 자, 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PR입니다. 자, 우리가 PR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이고요. 공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퍼블릭 릴레이션, 조직과 공중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또는 자, 조직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사이의 상호 이해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관리 기능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요. 자, 또 한편으로 영국 PR 협회에서는 조직과 공중 사이에 상호 이해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자, 신중하고도 계획적이며 자, 지속적인 노력, 아까 지속적인 이런 얘기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PR의 정의, 물론 뭐 광고에 대한 정의도 많습니다만, 자, 이것들을 많은 정의들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적인 단어를 통해서 자, 쭉 정리를 해보면 자, 개인 또는 조직이 자, 자신과 관련 있는 자,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양한 내외부. 아까 우리 그러니까 조직원 스태프들도 있었고요. 외부 공중 주주도 있었고 당당히 있었잖아요. 자,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 유지하기 위한 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자, 우리는 PR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언론, 정부기관, 외국 정부까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자, 외국에서부터 승인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외국의 소비자도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 자, 각종 시민단체들까지 소비자, 지역사회, 또 경영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원들, 주주, 경쟁사에 이르기까지 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광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PR을 조금 더 자, 관심 있게 보게 되면 훨씬 더 깊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자, 해야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브랜드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축을 이루게 되겠죠. 왜? 광고는 단순히 소비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신뢰를 구축해서 이 제품의 브랜드가 훨씬 더 잘 시장에 안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은 전부 PR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반에서 자, 광고를 통해서 점점 브랜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자, 1등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왜 대부분 소비자의 관계를 가장 광고가 많이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역할을 자, 사실 어떤 구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와 PR의 역할들이 또 역시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랜드 구축과 또 브랜드에 대한 방어 또는 강화 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PR의 전략들, 자, 보시면 언론관계, 뭐 프레스에 대한 미디어 릴레이션십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기사관리라고도 하고요. 사원과의 관계, 아까 우리 이해관계자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자, 만족감과 자긍심을 고취해서 결국에는 생산성에 대한 향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주주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업무, 지역사회 관계,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기업이 자, 이윤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죠. 하지만 자,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거에는 뭐 사실은 뭐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점점 경쟁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환원들을 사실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 또 깨어있는 기업들은 사회 환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CSR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CSR 마케팅까지도 뭐 책도 있고 실제로 뭐 강의도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자,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자,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술공연을 개최한다든가 또는 헌혈 캠페인이나 교육활동 등등등등 즉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세금도 뭐 사실 많이 뭐 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 외에도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PR과 CPR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PR과 CPR. 우리가 일반적인 PR 그러면 CPR 얘기를 하죠. 코어퍼레이트 PR. 일반적인 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PR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자, NPR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CPR은 기존의 PR의 형태이고요. 그러나 공중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주 목표라고 한다면, 자, 마케팅 PR은 자,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로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2학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PR 다른 수업 시간이나 또 아니면 또 뭐 우리 프로모션 관리론 이런 거 들으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자, NPR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가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뭔가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퓨얼 PR의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면 퍼블리시티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기업의 판매 목표 달성에 일조를 가할 자, 특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예상 고객이 읽고인데 보고 듣는 모든 매체에 자, 요금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고는 페이디드라고 얘기했었죠. 다릅니다. 페이디드, 미디에이티드가 광고라면 자, 일단은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나 기사라는 시간 혹은 공간을 획득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돈을 내고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떤 메시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능동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능동성이 있지 않습니다. 즉, 신문에서 판단해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키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스페셜 이벤트, 뭐 여러분들 뭐 박람회, 지역 축제,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못하고 있는 형태죠. 직접적인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하지만 어쨌든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행사들이 하나의 언론의 어떤 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공식 연설 구두 PR이라고 돼서 공식 연설이나 담화문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 사봉. 조직체의 간행물이죠. 자, 시대에 따라 과거에는 아날로그 인쇄물들이었고요. 지금은 뭐 기업의 디지털 시대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만, 기업 광고, 이미지 광고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사보입니다. 사보고요. 저희가 이 사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아마 이번 학기 중후반에, 자, 여러분들, 자, 사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그 후반 미션은 아마 그렇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사보도 굉장히 중요한 PR 프로그램의 유형이었었고요. 자, 물론 지금도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기업 이미지 광고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상품 광고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어떤, 그래서 주로 금융권이나 건설 쪽 이런 데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PR 프로그램의 유형으로 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의 효과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간 아이다 모델, 좀 약간 오래된 모델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이다 그러면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이죠. 즉, 자,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대한 어떤 주의를 끌고 흥미를 가지면 욕구를 갖고 그다음에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약간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약간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이긴 합니다만, 자, 이 과정에서 각각의 촉진 믹스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광고, 홍보, 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어떠한 그런 어떤 효과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간이 33분 4분을 가고 있습니다만,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광고, PS, 프로모션, PR이고요. 주의 부분, 관심 부분, 열망, 행동인데 뭐 효과적이다, 뭐 약간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PR 부분 볼게요. 자, PR 부분을 잘 보시면, 자, 매우 효과적, 비효과적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네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자, 이것들을 만약에 평점으로 해갖고 뭐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해갖고 한번 해봐서 평균을 내본다고 한다면 광고나 PS 프로모션 여타의 어떤 그런 촉진 믹스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 면에서는 되게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PR 효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그동안 광고에만 몰입했었더라면 이제는 자, PR에도 역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R의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PR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가지시고 중요한 것은 기업과 일반 제품에 대한 PR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기 PR,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브랜딩 자, 어떻게 하면 잘 구축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PR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요. 자, 자기 PR 시대. 자,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자,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물어보시고요. 자, 그 솔루션을 저와 함께 이번 학기 동안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딱 제가 30분, 35분, 딱 75분 정도 했네요. 자,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